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톡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인사를 드리는 진행자 아나운서 김효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는 손님 계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회부터 게스트로 네, 리포터로 맞아요. 첫 출연했던 회부터. 마정일입니다. 아, 네. 지금 마정이 쇼호스트로 활동 계속하고 계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 오랜만에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마정의 쇼호스트랑 함께하는 것도 거의 올 초 겨울 이후에 거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어제 이제 마지막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잠깐 쉬어가는 네네. 마지막 그 방송 날이어서 좀 특별하게 또 마정의 쇼호스트를 또 어렵게 또 모셔봤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오늘은 스피치 톡톡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마지막 막방인 겸 해가지고 1년 됐더라고, 1년. 1년이요, 맞아요. 네, 1년 벌써 1년이 딱 돼가지고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 스피치 이야기들 좀 나누면서 오늘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 첫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You and me in the moonlight. 별꽃 축제 열린 밤. 파도 소리를 들고 춤을 추는 이 순간. 이 느낌 정말 딱이야.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바람아 너도 이쪽으로 와. 달빛 조명 안에서 너와 나와 세상과 다 같이 party all night long. Yeah, it's good. If you wanna have some fun.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에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One, two, three, let's go. Don't do it all. 날아갈 때 춤추러 가. Hey, let's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Yeah. One, two, three, let's go. 저 바다로 가. 들릴 때 소리 질러. Let's dance the night away.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You and me in this cool night. 미소 짓는 반쪽 딸. 언젠가 너와 나 저 달빛면으로 가. 파티를 여기로 약속. Yeah, it's good. If you wanna have some fun. 은빛 모래알처럼 이 순간에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One, two, three, let's go. 저 우주 위로 날아갈 때 춤추러 가. Hey, let's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Hey. Yeah. One, two, three, let's go. 저 바다 건너 들릴 때 소리 질러. Let's dance the night away. 오늘이 마지막인 듯 소리 질러 저 멀리 끝없이 날아오를 듯 힘껏 뛰어 더 높이. 오늘이 마지막인 듯 소리 질러 저 멀리 쏟아지는 별빛과. Oh, let's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Yeah. One, two, three, let's go. 저 바다 건너 들릴 때 소리 질러. Let's dance the night away.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Let's dance the n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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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듣고 왔습니다. 저는 여름이면 이 노래가 너무 생각이 나고 맞아요. 신나더라고요. 네, 듣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한방일 동안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연락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좀 마저 근황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지내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밤 10시 걸으면 네. 듣기 좋은 라디오 산책메이트 마정일입니다를 맞아요. 서대문 FM에서 오, 시작하게 런칭하셨죠. 됐고요. 네. 열심히
청취자 네. 여러분과 소통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재밌으시죠? 너무너무 즐거워요. 네, 또 자기 방송하면 또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라디오 이외에는 또 쇼호스트 라디오 계속 이외에는 하세요? 네. 간간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음. 네, 스피치 관련한 강의도 요즘에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바쁘게 또 살고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아, 저는 상반기 동안 이제 잠깐 회사를 다녔었는데 맞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다음에 제가 개인 사업을 좀 준비해 보려고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혼을 제가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그 얘기가 제일 궁금했는데 언제쯤 네. 한번 여쭤봐야 되나 네. 사실 일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죠. 네. 왜냐면 전혀 이제 소통이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계속 제가 막 소개팅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썰 풀고 맞아요. 말했는데 네.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서 뭐 결혼이냐 싶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는 그냥 원래 전에 만났던 분하고 다시 이제 그 한 2월 정도부터 한 설날 전후인가 그때쯤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원래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직전에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를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냥 그래 결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하자 이렇게 1년 정도 준비하고 하자 이랬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식장 뭐 예약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남은 시간들인데 누가 제가 9월 말에 결혼식 하는데 좋은 날이잖아요. 진짜요. 근데 누가- 가을에 예, 가을에 신부가. 예, 네. 누가 취소하신 거예요 그 좋은 날짜를. 그래서 네. 갑자기 그걸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준비하게 돼가지고 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 저는 네. 이제 그 효원아님이랑 제가 게스트 그리고 네. 리포터로 함께 출연을 하면서 그 플러팅 기술 네, 그런 맞아요. 소개팅 제가 기술들에 한참 대해서 소개팅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문득 갑자기 결혼 소식이 들려와서 아 성공했나? 와 성공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기존에 또 만나시던 네. 분이랑 아름다운 네. 9월에 신부가 네, 되신다고 맞아요. 하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 좋네요. 구간이 명관이대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원래 그분하고는 안 좋게 이렇게 네. 헤어진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친구로 이렇게 간간히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오해 같은 거 풀면서 갑자기 또 이제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효원아님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네. 스피치 관련된 네. 사업은 어떤 네. 사업인 거예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을 원래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또 갑자기 웬 사업이냐 싶으시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이제 AI 서비스로 이제 스피치 연습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이런 휴대폰이 지금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맞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말을 하면 이제 AI가 선생님이 돼주는 거죠. 뭐 저희 스피치 톡톡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가령 뭐 말할 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뭐 비언어적인 거 천장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가 이제 캐칭 해줘가지고 와.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괜찮은데요? 바로 혼자서도 이제 트레이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뭐 셀프 트레이닝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부 사업 과제를 신청해서 그게 당선이 됐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연말까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은 AI 서비스가 엄청 그 많이 쌓여야 돼요. 빌드업이 많이 돼야 되고 네네.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거기서 이제 생성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챗 GPT 같은 것처럼요. 네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올해 이번 연도 안에 예상되는 서비스는 좀 약간 간이 좀 베타 서비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일단은 음성 분석부터 좀 해주려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네, 이제 그거 제가 조금 이제 결혼과 함께 마무리하고 네.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톡톡을 이제 네. 떠나시는 건 좀 아쉬운데 조만간 네. 또 휴대폰으로 네. 효원아님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저는 그 서비스 네. 뒤에 숨어 있을 건데 그래도 근데 제가 이제 강의도 할 간접적으로. 거라서 네네. 예, 강의도 할 거라서 제 얼굴이 뭐 사진에 있겠죠. 뭐 네. 그래서 근데 말만 이렇게 거창하지 이걸 이렇게 실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막 미팅을 하고 왔는데 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로 정신없는 하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라디오를 더 못 챙길까봐 막 방송 펑크낼 위기도 막 있었고 그동안 사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또 네. 약속 안 지켜드리면 안 되니까 잠깐 쉬어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마침 그거 아세요?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인 거 아세요?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이제 네. 그 지금 녹화한 날 기준으로는 지금 6월 25일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이 될 텐데 이제
저희가 작년 23년 7월 3일 월요일에 첫 방송으로 만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마정일 저희 네. 쇼스터와 함께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그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맞아, 너무 더웠어요.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네, 진짜 이상하죠. 진짜 정말 이상하죠. 몇 달 한 네. 그래, 한 6개월 된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요. 네. 저는 한 4, 5개월 전? 그쵸, 그쵸. 네. 뭐 정말 반년 이상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음. 그냥 이렇게 타임슬립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30대가 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네. 조금씩 체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시간 네. 진짜 빠른데. 자, 우리 저희 근황 여기서 조금 얘기 마무리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그동안 1년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어떤 스피치 화법들이 기억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거 이제 새 챕터를 좀, 새 주제를 좀 꼽아왔어요. 좋습니다. 지난 1년간 네. 방송을 하니까 50회가 좀 넘었더라고요. 네, 50회가 좀 넘었는데 그 50번의 이야기들 쪽 속에서 기억에 남는 거 3개. 자,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기억 남는 거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기. 아, 네. 비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제가 효아나님한테 맞아요. 아주 특별하게 배웠거든요. 네. 스피치 톡톡을 통해서. 그래서 네. 눈을 마주치고 아. 이야기하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언어 얘기를 제가 더 많이 했죠. 그렇죠? 자, 저는요 기억나는 게 그 첫 회가 기억이 나요. 첫 첫 회. 회가 왜냐하면 고민도 진짜 많이 했고 첫 회다 보니까 막 연습도 많이 했던 것 맞아요. 같고요. 신경 많이 그리고, 쓰셨죠. 예, 작년에 이 첫 회 1회, 2회를 묶어가지고 제가 뭐 쇼츠도 찍었었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데 그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화가 그거였어요. 고민 들어줄 때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요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납니다. 네, 혹시 기억 3가지 중에 하나 기억나세요? 고민 들어주며 할 때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음. 사실 기억 안 나요. 주제만 기억나죠. 주제만 기억나요. 예, 그죠, 네. 그죠. 그 3가지가 뭐냐면은 고민 들어줄 때 하면 안 되면 3가지. 첫 번째는요, 라떼는 말이야. 아, 그 기억나죠? 들을 기억나요. 때 기억나죠? 예,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건데 자꾸 자기 얘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는 나 때는 원래 이랬어.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좀 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너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평가하기.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막 속상한 마음을 막 이야기하는데 듣다가 너는 그때 그런 말 왜 했는데 뭐 그런 말 한 게 잘못이지. 너가 먼저 했네. 이런 식으로 평가해 버리면 이제 고민 들어주는 자세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맥 빠지죠. 그렇게 예, 되면.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말이야 하면서 막 자기 얘기로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 네, 저는 이걸 항상 준비하면서 제 지인분들 중에 많이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힘들었던 것들. 그래서 각 주제마다 한 명씩 이렇게 대표 인물들이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그쵸? 생각나는데 네. 저 얼마 전에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뭐 얘기했는데 또 자기 얘기만 엄청 하시더라고요. 저 근데 고민 들어줄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 네, 이렇게 딱 네. 떠올려 보니까 저는 제 모습이 조금씩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예. 아 맞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었구나 뭔가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를 했을 때 평가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런 게 가끔 저는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그런 게 뭐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랑 엄청 가까이 지냈었어요. 거의 이제 애인처럼 막 밤마다 3시간씩 통화하고 진짜 너무 어쩌다 보니 너무너무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친해지다 보니까 별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일거수일투족, 뭐 이 친구가 가까워지네. 남자친구와의 뭐 일화라든가 뭐 회사에서 일화 별얘기를 다 하니까 사실 사람인지라 뭐 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자꾸 그 친구를 자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뭐, 얘가 얘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자꾸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당시에 제가 어디서 뭐 그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는데 되게 확 와닿았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글귀요? 정말 친구라면 친한 사이라면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문구가. 그래서 그 판단하지 판단하지 말자라는 않아야 그게 된다. 되게 와닿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쉽진 않았어요. 또 친해지려면 뭔가 하나씩 비밀이나 나의 속 얘기를 또 꺼내놓아야지만 친해지는 맞아요, 게 또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판단 또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을 정의 내리는 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 드러내는 순간부터는 좀 친구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와닿는 맞아요. 주제였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요,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언, 되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희생적인 조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뭐 자꾸 거짓말을 해서 주변에서 평가가 안 좋아진다거나, 뭘 자꾸 뭐 예를 들면은 내 얘기만 자꾸 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모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저러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면 막 고민하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때는 약간 이 친구랑 당분간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맞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로. 딱 그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평가라는 거를. 네. 안 좋은 거니까. 맞아요. 안 좋은 평가 이제 이런 것들 단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낀다면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아낀다면 그 말이 네. 진짜 핵심 포인트네요. 저는 싫은 말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네,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진짜 아껴야지만 싫은 소리도 네, 하게 네. 된다는 이 어른들 얘기가 점점 고개가 네, 끄덕여지는 맞아요. 게 있어요. 예, 요즘에. 근데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네네. 이 나는 말이야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저희 엄마도 이렇거든요. 엄마가 좀 어른들은 이러세요. 다 그러시죠. 엄마가 네.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보니까 의도가 그러진 않은데 나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막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막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러면은 좀 엄마가 되게 이제 활달하셔가지고 막 네. 개모임, 여행계 모임 엄청 많으시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작년인가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20년째기 동네 친구분 있으신데 네. 어느 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했다는 거예요. 뭐 누구야 너는 좀 이런 경향이 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전혀 그런지 몰랐대 본인이. 그래서 반성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바꾸려고 한다고 했어서 저희 엄마는 이렇게 충격 받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친구분이 되게 담백하게 좀 냉정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네. 뭐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담백하게 딱딱 핵심만 말해서 더 이제 와닿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지금 이거를 아마 보고 시청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네. 어머니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아, 네. 제가 누차 막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네. 남의 얘기를 좀 들어줘, 엄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좀 들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비단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라 좀 어르신들은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맞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들어주길 바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특히나 효하나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딸이 진짜 아나운서인데 저도 명색이 그냥 딸이죠, 뭐, 아나운서인데 네. 그렇게 막 좀 잘 들어주길 또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머님들 네트워킹 안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또 그런 조언도 해주시지 않았나 네, 생각 맞아요, 들기도 맞아요. 하고요. 근데 그 네. 친구분도 20년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인 한 분이 이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막 했다 그랬나? 그래서 그 속상해서 이제 털어놓다가 그 친구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래요. 너가 사실 이런 면이 있어.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 얘기를 엄마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예. 고맙다고 했대요. 그 말해준 분한테. 진짜요? 알게 네. 해줘서. 그쵸. 근데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말하셨던 분이 되게 조심스럽게 잘 말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 들어줄 때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이거가 저희 첫 회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네. 그거 좀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꾸 눈이 가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아 넌 왜 슬쩍 웃어줄 땐 나 정말 미치겠네 어쩜 그리 예뻐 baby 뭐랄까 이 기분 널 보면 마음이 저려오네 포근하게
네,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왔습니다. 참 상큼한 노래 잘 맞아요. 듣고 왔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1년을 소회하며 기억에 남는 그런 주제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다음 주에 2화로 했던 거절을 잘하는 방법 3단계. 거절을 잘하는 이것도 전 기억이 바로 났어요. 이것도 제가 쇼츠로 뭐죠? 막 네. 쇼츠로 막 녹화를 막 NG를 많이 내면서 해가지고 막 네. 입에 밴 것 같은데 네. 이 거절을 잘하는 방법 3단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절해야 될 상황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얘기 저희 했던 거. 네, 기억나요. 주제가. 근데 거절을 그 잘 하신다고 했나요? 못 하신다고 했나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못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네네. 자칭 잘한다고 했으나 네, 실제로는 네, 네. 잘하지 못하는. 네. 네. 네, 저는 반대로 저는 거절을 저도 그렇네요. 저도 거절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무리해서 막 들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러지 네.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같이 거절을 피치 못하게 해야 될 때 잘하는 방법 3단계가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전하자 이거였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거절이란 게 이제 말 그대로 거부당했다라고 상대방이 생각이 할 수 있대요. 뇌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냥 뇌가 되게 단순해서 신기해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 사실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네. 뇌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들 했는데도 네.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너무 힘들고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나를 거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되게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그 기억이 굉장히 아프대요. 그렇죠. 아주 나를 큰 부정하는 상처. 기분이니까. 네, 아주 이제 상처가 된대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어울러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탁하는 것도 참 어렵죠. 네. 예.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나 500만 원만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집 보증금이 부족해, 뭐 전세금이 부족해, 뭐 1,000만 원만 빌려줘, 뭐 이런 거 돈 얘기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예,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난감하고 돈 빌려줄 수가 없어요. 나도 돈이 없고, 막 그쵸. 아니면 돈 있어도 뭔가 네. 관계가 애매해질까봐 좀 싫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안 돼, 힘들겠다. 나도 그런 적 있어가지고 진짜 도와주고 싶다라고 마음을 먼저 이렇게 전한 다음에 마음을 그다음에 전하고 네. 이제 자기가 이제 해줄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정이 이제 내가 안 하고 싶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은 친구 관계, 돈 관계 안 하고 싶어라고 하기보다는 네네. 약간의 좀 과장 거짓말 하더라도 좀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치 못하게. 그러면 이제 그 탓이 그 이제 안 되는 이유가 거절하는 게 내가 그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상황 때문이다라고 넘겨버리는 거죠. 뭐 이번에 뭐 그때 이런 예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기억이 나고 어머니가 있어요. 막 수술을 해야 돼서 뭐 아니면은 뭐 이번에 뭐 나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빚이 뭐 어떠고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의 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도 저번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 은행 상담사랑 해서 되게 저리로 한 적 있다. 소개시켜줄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전세금 관련해서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뭐 이거 한번 찾아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정도 오. 마지막 인상 맞아요. 거기까지 하면 그나마 좀 덜 서운하게 거절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순 없지만 아까 뭐 은행을 통해서 대신 한번 이야기를 해봐. 대출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나의 네.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면 네. 진짜 싫어서 거절을 한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조금 에너지를 쓰는 거지. 약간 좀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해 보면 거절도 어렵다. 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황을 보면은 좀 그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나쁜 사람 되게 싫어하는 약간의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너무 괴로운 거 또는 눈치 보는 게 싫고 막 이래서 내가 그냥 희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되게 막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그거를 쳐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았는데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네, 그래요. 속상했던 기억이었나 봐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흘려보냈나 봐요. 저는. 네. 그렇구나. 요즘 제 모토거든요. 어떻게요? 지난 일은 잊자. 되게 네. 산책메이트 그 모토 같은데 걸으면 산책하면서 네. 뭐 사유를 하는. 네, 저희 라디오 한번 살짝 홍보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걸으며 듣기 좋은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매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슬로건 좋다. 네, 그래서 막 한 가지씩 하는데 라디오를 이제 산책메이트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걷다 보니까 네. 지난 일들은 있는 게 맞구나 그런 혹시 생각을 좀 녹음을 하게 돼요. 걸으면서 하시나요? 녹음을요? 한번 해볼까요? 괜찮은 그 아이디어인데요. 약간 그 LTE처럼 바로 연결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걸으면서 들어요. 제 거를 다시 듣기를. 와, 저희 진짜. 팟빵 가면 네. 또 다시 듣기 스피치 톡톡부터 서대문 FM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걸으면서 깨알 홍보 듣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역시 홍보의 기재.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거절하는 법, 대안 거절하는, 제시하는 것까지 네, 얘기를 했었죠. 대안 제시하는 이야기까지 좀 네. 했는데 저도 막 살다 보면은 거절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저희 지금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 사회자를 막 이렇게 예전에 네네. 이제 제가 사회를 의뢰를 많이 받은 또 적이 있어요. 보셨잖아요. 예, 뭐 엄청 많이는 아닌데 네. 그래도 결혼 사회를 몇 번 봤어요. 네. 한 다음 10번 될까요? 네. 그 정도는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지인 사회를 몇 번 보게 됐었어요. 네. 근데 되게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번도 결혼식 사회를 해보지 않았고 네.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신부 신랑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이걸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맞아요. 사실은 안 하고 싶었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막 부탁하는 거를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의 그런 축하를 되게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 걸 내가 거절할 이유도 잘 생각이 안 났고 맞아요. 또 그래서 일생일대 한 번, 예, 뭐 두 번, 예, 세 번이 될 수도 예. 있지만 그래서 막 그런 저는 모든 기회잖아요. 친구들 결혼식마다 막 제 돈 들여서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가고 막 옷도 새로 사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많은 품과 시간과 엄청 막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제가 지금 결혼 준비해서 그런지 갑자기 그 거절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네,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막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방에서 세상에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러면 저는 안 하기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 사회 안 봐주기 이렇게 네. 너무 힘드니까 부담스럽고 잘 못할 것 같아서요 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있죠. 어쨌든 막 상대가 이러니까 막 그 거절하기 힘들었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 음. 그 예식 때는 어떤 분께 사회를 저는 아나운서 의뢰하셨어요? 선배님이 네. 있어가지고 부탁했는데 저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했다기보다는 그분이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못한다고 못하게 됐다고 말씀을 아이고, 주셔서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됐죠 뭐. 네. 주변에 또 막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또 오실까? 제 사회 보러. 결혼식에 네. 사회 보러? 네. 제 결혼식? 뭐 다양한 분들 오시겠지만 네. 저도 그냥 뭐 근데 저는 그 아나운서 방송의 친구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뭐 이렇게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이 많아 이런 분들 다 여자들이고 뭐 희한하게 방송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남자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뭐 이제 거의 여자분들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회사를 워낙에 여러 군데 다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각 회사별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각보다 그게 많아요. 그 하객분들. 예, 예. 저는 왜냐면 막 그렇게 크게 하는 예식이 지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몰 웨딩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소규모 인원이 소규모. 막 되게 많지 않은 네. 그런 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상대방 그 예비 남편 될 분하고 오빠는 몇 명이 올 것 같냐 뭐 이제 물어봤을 때 뭐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서 200명 보증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정도로 했어요. 그 정도 네. 좀 적은 규모로 많지 않은 규모로 한 건데 네네. 따지다 보니까 엄청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다가 제 결혼 얘기로 자연스럽게 제일 흥미롭다는 지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예, 거절. 예, 거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거절은 사실 힘들죠. 거절 힘들죠. 저는 진짜 거절을 잘하고 싶어요. 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못하고 네, 있고요. 거절을 난 잘한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네, 좀 한 3명 정도, 2명 정도는 약간의 좋은 방법으로 거절을 잘 하시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거절을 본인이 하는 건 쉬운 거야. 아, 못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서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가만 보니까요. 네.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택을 다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부당했다, 뭐 안 된다, 그래서 저 친구한테 다시는 부탁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칼같이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절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네. 튕겨내니까. 그쵸. 예.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때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거절을 뭐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그거여가지고 이 3단계를 여러분 같이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노래 듣고 와서 이제 마지막 또 주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넌 사랑해 눈을 감아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네, 고효준의 엔들레스 듣고 왔습니다. 저희 노래 듣는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이 노래를 잘 모르신다고. 듣긴 들어봤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 노래 발매일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많이 들었던 때가 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억 아세요? 했더니 모른다고. 여기 이제 PD님 이창민 PD님이랑 효하나님은 네, 이제 저랑 우리, 3살 차이 나셔서 형 피디님이. 누나들은 알고 계신다고 막 예, 끄떡끄떡. 저희 4살 차이 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예, 예. 네. 이 시간 차이로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예. 모르는 척. 나는 마치 00년생인 척. 공공은 아니긴 선긋기? 한데, 같이 30대이긴 한데. 맞습니다. 네네네. 오랜만에 생각나서 네. 네, 그래서 선곡을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나눠볼 그 챕터 그 주제가 기억에 남는 그게 뭐였냐면은 네. 30화로 이제 확 훌쩍 넘어가는데요. 음. 이게 올해 제가 1월 22일 날, 1월 초에 이제 방송했던 주제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습관 없애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비언어적인 것들에 많이 좀 치중된 화였습니다. 오, 네. 제가 좋아하는 비언어죠. 그쵸. 이제 스피치 이제 본인께서 수업도 많이 들으셨지만 요즘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떤 걸 느끼시나요? 막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어떠세요? 가르쳐 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좀, 삐처리 이렇게 눈은 네. 삐. 좀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기지개를 핀다든지 말하다가 하품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말할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바로 어려. 뭐, 그렇죠, 흡수했죠? 그렇죠. 네. 이제 느끼시지 않나요? 가르치다 보면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사실은 막 그런 불필요한 것들 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효과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카메라 앞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발표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다들 긴장을 웬만한 사람들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계속 머리를 만진다거나 거의 열에 아홉은 하시는 거 막 천장 그쵸. 보고. 저도 아까 아니면 좀 천장 본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긁으신다던가 맞아요. 있으시구나 누가 네. 그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네, 그리고 눈을 안 보고 이렇게 보세요. 바닥을 시선처럼. 네, 이렇게. 이제 부담스럽고 떨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막 자꾸 막 오른쪽 팔만 이런 사람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뭐 움직이고. 깡총 저 옛날에 깡총 많이 했거든요. 서 있어서 막 말할 때 깡총 아, 여자분들이 많이 네네. 그래요. 나 네. 되게 무의식적인 네. 어떤 비언어인데 깡총 거리고 뭔지 알아요. 머리 잡고 만지고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이거는 요즘도 많이 하는 그런 이런 것들 것들. 그런 것도 아니면 네. 막 혀를 막 낼름 이렇게 입술에 침 묻히는 거죠 이제. 막 이렇게 만약 하는 거. 뭐 그건 이런 것들 다 이제 불필요한 습관, 이제 긴장되거나 아니면은 그 쪼라 그러죠. 어떤 습관도 쪼가 돼가지고 뭐 말할 때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웃긴 게 제가 이걸 가르치다가 제가 이게 약간 습관된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요. 이거요? 입맛 다시는 소리? 네, 이 라디오 사실 초반에 제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습관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시 빼는데 좀 시간 걸렸어요. 예전에 이제 효하나님이 제 스승님이기도 한데 네.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멘트 하다가 이런 소리 하고 뭐 맛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효하나님 저 아니셨나? 아니에요. 저렇게 까칠하게 말 안 했는데 저 아주 친절하게 항상 친절하시긴 따뜻하게 했죠. 말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저도 팬이 되곤 했는데 네. 아무튼 소리를 내면 뭐 맛있나 봐 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이 네, 있었던 것 저는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네. 쩝소리나 이런 불필요한 거 예, 근데 맞아요. 이제 그거 기억나서 줄이는 확 거. 바로 고치실 수 있었겠다. 그게 딱 임팩트 있어서. 어, 혼난 거 아니에요? 막 맛있니? 이러면서. 맛있니? 혼나긴 했지만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비언어가 사실 언어적인 논리적인 거는 이제 글쓰기랑도 연관되기 네. 때문에 이제 글로 계속 고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음. 써보고 외우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금방 고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말하기라든가 이런 말의 내용 같은 거. 뭐 우리 지금 앞에 한 개, 두 개 주제도 사실 말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고민 들어줄 때 하면 안 되는 뭐 거절 잘하는 이런 것들 말의 내용인 건데 네. 이런 비언어적인 거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어가지고 고치는 게 혼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고치는 게. 왜냐면 본인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기 모르고 때문에 있죠. 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런 걸 찍어봐야 돼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맞아, 옆에서 이거. 누가 이렇게 계속 지적해줘야 되는 거야. 또 이랬다, 또 그랬다. 어깨 피세요, 뭐 어깨 피세요. 손 가만히 있으세요. 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뭐 이렇게 시선을 맞추세요. 계속 이런 걸 해서 맞아.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모르시죠 대부분. 네, 몰라요. 어떻게 말하는지도 한 번도 직접 녹음해서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고. 네, 내 보통- 평소의 모습을 예. 녹화한 적도 많이 없으실 네, 거니까. 목소리 듣기 싫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듣기가 싫어. 남의 목소리 같아서. 그렇죠. 그죠.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익숙해지지만, 그죠? 그 뭐 네이와 웨이가 뭐 달라가지고 맞아요, 뭐 맞아요. 들을 때 예. 우리는 여기 안에서 막 울리는 소리로 들어서 맞아요. 내 소리가 자신은? 풍부해 보이는데 아주 조금 더 자신은 부드럽게 들린대요. 네, 근데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바깥에 있는 귀로만 듣다 보니까 예. 이게 되게 단적으로 예. 목소리가 잘려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날카롭게 들리기도 네. 하고 이렇게 듣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반복해서 노출돼서 하다 보면요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불필요한 습관 없애기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 이것도 있네. 어떤 거 있어요? 말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저 이것도 습관 된 적 있었었는데. 막 이런 거. 이게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장치가 돼서 관심을 집중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뭐 아무거나 질문해 보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 좀 이렇게 뭐 추임새, 브릿지처럼 또는 뭐 아무거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해주세요. 요즘 인생의 모토가 있나요? 제 모토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한 1, 2초에 이게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이 그렇죠.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구나. 약간은 고민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 이렇게 뭐 되게 좀 고민한 어떤 밀도 있는 뭔가 뭐 이렇게 진득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관심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있는데 네네. 뭐 말만 하면은 이러면요 막 너무 자주 하면. 답답하고 막 거짓말하는 거 같고 그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저 방송의 주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사람 판별하기 막 이런 거였거든요. 진짜 흥미롭다. 네, 궁금한데? 네. 네네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 말할 때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네.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말 지어내려고. 그래서 너무 자주 하면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저 이거 하나만 살 덧붙여도 돼요? 네. 제가 최근에 수업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더듬는 분들도 계셨어요, 간혹. 처음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안자를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럴 수 방법이 있겠다. 있나라고 네. 생각을 했더니 네. 이 추임새를 활용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교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안녕하세요. 약간 브릿지가 되는 네. 거죠. 네,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도 네, 안녕하세요로 들어가니까 티칭의 노하우가 생겼네. 네. 그래서 너무 자주 쓰면 좋지 훌륭합니다. 않지만 이렇게 네. 효하나님처럼 네. 하나씩 네. 브릿지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스포츠 중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해설이나 캐스터 하시는 분들 그런 인터뷰 너튜브 같은 걸로 뭐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그런 중계를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중계는 쉼 없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마가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뭐 이렇게 그런 맞아요. 어떤 아나운서분 있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다 네. 들어보셨으니까. 네! 뭐 이렇게 네.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제 브릿지로. 저는 그거 많이 써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입에 뱄어요. 네. 말이란 게 전파성이 있거든요. 네. 저도 한창 같이 했을 때 좋습니다 많이 했어요. 못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꼈거든요. 네. 진짜요? 근데 제 네.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좋습니다 많이.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전 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엔 네 많이 하시고 나중에 들어보면 좋은 내용도 아니고 맞는 내용도 아닌데 무조건 좋고 맞고 막. 저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딱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아니 제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네. 너무 웃긴. 비슷한 맥락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쇼핑 방송 같은 거 제가 했던 거 다시 너무 보기로 웃긴데요? 네. 찾아보면은 너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하고 다음 기억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적 안 좋은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네 좋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웃긴 캐릭터 하나의 캐릭터인데요. 뭐 무조건 좋다. 뭐 무조건 맞다. 헤어졌어요. 좋습니다. 뭐 네. 이런 거. 네,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재밌다. 이거 훌쩍 훌쩍. 이런 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말 시켰는데 어. 한번 스피치 뭐 하거나 아니면 발표하거나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전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제 긴장하거나 아니면 좀 민망할 때 계속 남자애였는데 계속 뭐 쿨쩍쿨쩍 되더라고요. 코 이렇게 찡긋찡긋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들 쪼예요, 쪼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잦은 대명사 사용.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대명사를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네. 언어 그런 문화인데 영어에서는 대명사를 많이 쓰잖아요.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 네. 뭐 it, 뭐 it. this 이러면 쓰잖아요. that 이러면서 근데 우리 말로 하면 뭐 그것은, 뭐 그것이, 뭐 그런 것들이 이게인데 이거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말들은 맞아. 그래서 뭐 잦은 대명사 사용은 좀 한국 언어 문화에 안 맞다. 저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단어 그 말의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퉁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그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맞아, 그게 맞아. 뭔지 어떻게 알아? 막 그게 그때 그러면서 듣다 보면은 그게 뭐지? 이럴 때가 알지 있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으로 아까 우리 얘기했죠 팔 덜렁덜렁 뭐 진짜 많이 하세요? 아니면 이제 왔다 갔다 이거 많이 해요. 맞아요. 이거 진짜 지금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저런 사람이 있겠어? 뭐야?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찍어보세요. 다 내 얘기입니다. 네. 내 자신 얘기입니다. 전 자, 아직도 이렇게 한쪽 이렇게 흔들어요. 네. 자 가르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거 한 두 개만 한번 말해주세요. 스피치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비언어적. 비언어적인 행동이요.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거 잠시만요. 네, 의외로 네. 하품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말하다 하품을 해요. 네. 왜? 그러니까 그것도 막 민망하니까. 네. 네. 기억나는 분은 하품하셨던 분 기억나고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거 그냥 시선 안 마주치는 거예요. 바닥 보고, 바닥 다른 보고, 데 보고, 딴데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보고.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거 있으실 거고요. 저는 이거 막 이렇게 킁킁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어떤 추임새들 많이 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는 팔 흔드는 거 요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하면 수강생분들한테 지적을 하면은 이걸 아예 안 해야겠다는 강박이 생겨가지고 딱딱하게 굳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빈도수를 줄이라는 거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네, 수업할 때. 네. 근데 막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면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빈도수를 줄이자. 그게 네.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기는 해요. 음.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정도를 모르니까 음. 말 자유분방하게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너무 안 하다가 정도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죠. 네. 뭘 배울 때든. 그래서 전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4가지 얘기했잖아요. 방금 뭐 하품, 시선, 팔 덜렁덜렁, 쩝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중에 분명히 하나 100% 하십니다. 대부분 다들 네, 있죠. 진짜 100% 하시면 맞아요.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다 말했네요. 뭐 다리 떨기도 있고요. 다리를 그렇게 떠시고 앉아서 말할 때. 네, 일단. 남학생들 특히나 네. 사춘기 10대 친구들 다리를 그렇게 떨죠. 왜 네. 그럴까요? 지금 저희 PD님도 네. 공교롭게 다리를 들고 네.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데 보였습니다. 저도 떨어보니까 편해요. 지금 밑에서 이게- 다리를 한번 이게 떨고 약간 있거든요. 뭔가 야. 좀 뭐라 이거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얘가 대변해 주는 건가? 심리적인 안정이 약간 좀 드는 뭐 느낌인데요. 빨리빨리 뭐 해야 될 때. 네. 뭐 저도 다리 좀 떨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목도 만지고 막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 목 많이 만지면은 대화하다가 네. 뭐 불편하다는 시그널이래요. 진짜요? 예, 예. 저랑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목을 많이 만지셨는데 이렇게 막 계속 아니면은 그게 약간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심리학에서 봤는데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보호하듯이 가리면서 하는 거는 네. 굉장히 불편한 거고요. 아. 또 뭔가 이렇게 약간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약간 가리키듯이 이 정도 하는 거는 매력 어필이래요. 진짜요? 네. 매력 어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네. 예를 들면 여기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쇄골? 쇄골과 쇄골 네. 사이에 여기 만나는 보통 목걸이 있는 지점 네, 있잖아요. 이쪽 부분. 여기를 자꾸 가리거나 가리는 거는 네. 굉장히 방어 기제라고 하더라고요. 방어.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고. 근데 이제 손가락 뭔가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것들은 여성스러움을 무의식적으로 어필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잘 한번 판별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 이럴 예. 때 맨들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꼽으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를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비언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비언어다. 비언어를 고쳐야 되게 있어 보이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훨씬 잘하게 보이고요. 뭔가 아무튼 희한해요. 네, 희한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말을 너무 잘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자꾸
그게 막 이러면서 말하면 듣기 싫고 그럼요. 신뢰가 안 가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한 영상을 한 가지를 봤는데 틱땡에서 봤던 쇼츠 영상이에요. 근데 똑같은 체형의 좀 이렇게 여성분이 걸을 때 포즈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어깨도 굽고 막 이런 식으로 걷다가 네, 갑자기 네. 음악이 막 이렇게 패션쇼 같은 음악이 나오면서 엄청 힘차게 걸어요. 근데 네. 같은 인물인데도 걸음걸이에 따라서 어깨 핀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아나운서나 이런 것들 방송인들은 그 트레이닝 받을 때 자세를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 받습니다. 왜냐면은 자연인으로 살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내가 이러고 있든 뭐 잘 네. 몰라요. 편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렇죠. 카메라 앞에서는 이 자세가 다 비언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이 신뢰가 있어 보인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 뭐 있어 보인다, 호감은 간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바른 자세, 바른 몸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종이 드는 법도 알려주잖아요. 맞아, 종이 빳빳하게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수업 모드가 되는데 이 박스존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아나운서들 보면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좀 공적인 자리에서 좀 공신 있게 보이려고 하면은 쓰시면 좋은데 네. 이 제스처도 말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박스존이라고 해서 양 어깨랑 그다음에 배꼽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의 박스를 생각하시고 손이 여기를 넘어가면 제스처가 큰 거고요. 여기 안에 있으면 작은 거예요. 맞아. 근데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 박스존 안에서만 손짓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네. 근데 좀 크게 강조해야 될 것들. 그걸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좀 그쵸. 이러면 좀 그렇죠. 이제 되게 커지면 될 유아틱해져요. 거지.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뽀뽀뽀 이런 데 보면은 막 반짝반짝 막 이러잖아요. 음. 막 반짝반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아틱해지는 하죠.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정치인들이나 뭔가 호소하고 웅변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진짜 강하게 어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은 요거는 굉장히 적어야 되는 거예요. 박스존을 넘는 게 너무 많으면 너무 이제 좀 과할 수 있다 이거죠. 네, PD님이 이제 네. 끊으라고. 그래서 노래 듣고 올 시간인가요? 아니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벌써요? 어떻게? 네. 저 몇 분 남았죠? 저희 몇 분 남았나요, PD님? 아이고. 네, 그러면 1분 안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습니다. 해주시죠. 네. 아니 저는 1년 동안 스피치 톡톡 진짜 저도 청취자로서 네, 함께하면서 네. 효아나님 떠나보낸다고 하니까 아니 저 다시 올 거예요. 오실 거죠 진짜? 네, 저 잠깐 쉬는 겁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올 거를 약속하면서. 좋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면 저번 주에 미리 인사드리긴 했는데 1년 동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때로는 뭐 재밌었고 때로는 머리 쥐어짜면서 뭘 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요. 참 즐거운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쉬어가지만 또 좋은 얼굴로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015B의 이젠 안녕 부제로 다시 만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넣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